서울 중심지의 한 경기장. 몸을 풀고 있는 한국인 리듬체조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 선수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빨간색 옷을 입은 외국인 선수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몰려들어 오는데요. 한국인 선수들이 놀라 당황한 사이 한 외국인 선수는 자신의 가방을 내팽개치며 한국 선수들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알 수 없는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 선수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주니어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양쯔라고 합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지 훈련을 위해 동료들과 잠깐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동료 선수들을 비롯해 저희는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땅덩어리가 작은 후진국 한국에 오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한국으로 훈련을 가면서 저희 부모님도 무지막지하게 반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한국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 중국 프로그램을 베껴간 것도 상당히 많았고 한국 길거리는 깨끗해 보이긴 했으나 그건 다 촬영용으로 조작되었다는 걸 이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더럽고 쾌적하지 못한 한국으로 리듬체조 연습을 하러 갈 생각을 하니 상상만 해도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이 아니라 선진국 일본이었다면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한국으로 선수권 대회가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 선수들은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건 출국 전 예전에 이미 한국으로 훈련을 다녀왔던 리듬체조 선수 동료에게 물어보니 한국이 중국보다 더 치안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중국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시민의식이 좋고 조용조용해서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믿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안 갈 수는 없으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그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비행기에서 내린 후 처음 본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와 동료인 탕희 씨는 비행기에서 내려 너무 목이 말라 처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는 마땅히 물을 살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중국인들은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잡상인들이 공항에서 그 수돗물을 정수기 물인 것처럼 파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는 물을 편의점에서 매우 저렴한 몇백 원 가격에 팔고 있을 뿐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식수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료 식수대가 더럽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들을 형식적으로 배치해 놓은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정말 당황했던 건 물을 마실지 말지 식수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저에게 인천공항의 한 직원이 유창하게 중국어로 이 물은 세계 최고의 정수시설을 갖춘 식수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라며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공항에 물을 틀어 물의 색깔부터 보았는데요. 중국의 공공장소에서는 식수대가 있더라도 이물질이 섞인 더러운 물만 나왔기 때문에 물의 색깔부터 확인하는 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 물 색깔을 보니 투명하다 못해 정말 깨끗해서 이물질은커녕 마시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질 것 같더군요. 이어서 제가 놀랐던 건 인천공항 한국인 직원의 유창한 언어 실력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선진국적인 면모를 많이 알고 관광을 와서 그런지 한국 공항 직원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직접 보니 한국인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는 사실이 정말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동료 선수 탕희신과 저는 깨끗한 물을 마신 뒤 공항의 편의점 시설도 확인해보고자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평가 1위라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편의점 안에는 각종 생필품과 라면, 과자를 비롯해 깨끗한 물, 김밥, 떡볶이 등이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중국에서는 공항에 편의점은 눈 뜨고 찾아봐도 없는데 만약 중국 공항에 편의점이 있다고 해도 중국인 노숙자들이나 범죄 조직이 다 털어갈 것이 뻔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집어들어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원을 찾았는데 계산해주는 사람이 편의점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 공항 직원들에게 손짓발짓을 해가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계산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공항 안 편의점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인 편의점이 있다면 일시간도 지나지 않아 모든 물건들을 도난당할 텐데 한국은 마치 미래에 나오는 도시처럼 물건을 훔치려는 낌새를 보이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무인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차례차례 줄을 서서 물건 바코드를 찍었고 새치기를 하거나 우리 중국인들처럼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평생을 중국에서만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선진국 문화였습니다. 어쨌든 탕이신과 저는 코치님의 지도대로 일주일 동안 머무를 숙소로 가야 했는데요. 이번 리듬체조 선수권 대회 선수들을 관리하기로 한 담당자 지영씨가 마침 공항에 도착했고 저희는 지영씨를 따라 공항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항에서 서울의 숙소로 어떻게 버스로 이동하나 싶어 한숨만 푹푹 나왔는데요. 중국에서는 공항에서 숙소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버스 내부가 보통 아주 더럽고 새치기해서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평소에 중국의 대중교통을 타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진국 한국도 당연히 중국보다는 아래이기 때문에 버스 내부가 냄새가 고약하면 고약했지 제대로 앉아갈 청결한 자리 하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앞에 도착한 한국의 고속버스를 보고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국 고속버스를 타니 저는 어떻게 이런 버스가 있나 싶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 고속버스 안에는 쓰레기가 단 하나도 버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 바닥은 빛이 나다 못해 먼지 한 톨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방향제가 있는지 아니면 한국인들의 원래 채취인지 향기가 솔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 안에서 손톱 발톱을 깎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꾸리꾸리한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요. 심지어 어떤 버스 안에는 그런 더러운 환경 때문인지 쥐가 나오기도 해서 저는 중국에서 버스를 타며 안 좋은 기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른 미래의 고차원적 도시 같았습니다. 저희 선수들과 같이 탑승한 한국인들은 모두가 조용하게 줄지어 버스에 탄 후 조용히 각자의 좌석에 탑승했으며 쓰레기는 자기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불쾌한 중국인들이 생각나 그간 제가 얼마나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줄 서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행위이고 자칫 좌석을 잘못 골라 앉으면 내리기로 한 정거장에서 내릴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희 리듬체조 선수들은 서울의 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놀랐던 건 버스 밖을 바라보니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멋진 대도시가 눈에 들어왔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빌딩들이 매우 높고 모두 쾌적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때쯤이 되어서야 한국을 중국보다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더군요. 진정한 후진국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원은 한국인 지영씨의 안내를 받아 단체 숙소로 향했는데 여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놀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기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중국에서 리듬체조를 배울 정도로 상류층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숙소를 잡을 때면 무조건 호텔만 잡곤 했는데요. 중국에서 민박집이나 펜션, 평범한 가정집에 머무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페인트로 건물 외벽이라도 칠해져 있으면 다행 중 다행이고 중국인들은 숙소에서 머무를 때 외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도 천만다행이라며 감사해 하곤 했는데요. 제가 더욱이 깜짝 놀랐던 것은 저희가 머무를 숙소가 한국에선 중위급 숙소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건물 외관이 마치 빌딩처럼 깨끗하고 높고 쾌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숙소 내부에 더러운 짐들이 있으면 어쩌지, 쥐가 나오면 어쩌지 하고 고민을 참 많이도 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숙소를 더럽게 사용하고 가는 건 물론이고 물을 그냥 틀어놓고 퇴실하는 경우가 많아 곰팡이 때문에 관광객들이 참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의 몸에는 때와 각질이 가득하고 머리를 안 감는 사람들도 많아 저는 중국에서 상류층에 속했기 때문에 일반 숙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건 한국 숙소 내부로 들어가자 믿기지 않을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류층인 제가 평소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수준급의 내부 시설이었기 때문인데요.
지영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 정도 숙소는 한국에서 일반 서민층이라고 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정도고 한국에서는 좋은 축에 끼지도 못하는 숙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이런 한국 숙소 같은 곳을 절대로 이용해 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중국 숙소는 워낙 더러웠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숙소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향기가 계속 나고 쾌적하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군요. 어쨌든 저희는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훈련을 할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먼 거리를 비행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 경기장에서 훈련까지 할 생각을 하니 참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영 씨는 저희 리듬체조 선수들을 말도 안 되는 장소로 안내하기 시작해 저는 그야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엘리베이터를 탄 후 지하층 버튼을 눌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더군요. 중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간다는 건 범죄자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왜 지영 씨가 지하 1층으로 가는 버튼을 눌렀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눈앞에서 확인하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평소 저희가 중국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몇 배는 커 보이는 경기장 시설이 지하에 마련되어 있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경기장에서 한번 훈련을 하려고 하면 다른 중국 선수들이 쓰고 간 더러운 경기장에서 경기 연습을 해야 해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국 숙소 지하에 있는 경기장에 와보니 차원이 다른 이질감까지 느껴지더군요. 깨끗하고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여기 숙소에 머무르는 사람들끼리만 암암리에 알고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라 시설이 최신식으로 매우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한국에 머물러 연습하는 동안 다른 경기장도 물론 좋지만 여기 경기장을 이용하면 24시간 내내 귀빈 대접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내해 주었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건 숙소 지하에 있는 이 경기장의 경우 정말 먼지 한 톨 없을 것처럼 쾌적하고 그 쾌적한 공기에 숨까지 잘 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경기장에서 리듬체조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하면 마치 미세먼지를 마신 것처럼 목이 아프고 눈이 따끔거렸는데요. 그러나 한국 리듬체조 경기장에서는 그런 광경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경기장에서 리듬체조 연습을 한 지 3시간 5시간이 지나도 목이 아프지 않았고 눈도 따끔거린 경험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경기까지 끝마친 후 지영 씨의 도움을 받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다 중국에 오니 중국이 얼마나 뒤떨어진 후진국인지 눈치채게 되었고 이제는 리듬체조 선수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최고 선진국 한국에서 리듬체조 강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중에 리듬체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예전에 한국이 중국보다 한참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의 잘못된 생각과 시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저의 잘못을 뉘우쳤는데요. 이미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기에는 틀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마음먹은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 여성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